전화를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잠깐 저희 오늘 해야 될 토크를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셨습니까? 아, 녹화하고 있죠? 네. 예. 좀 들고 들어서 평택의 아파트. 그러니까 저번에 막 강의를 좀 너무 재밌게 들었고 좋은데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항상 연구해 두고 강의를 듣는데 저는 그래도 아파트를 잘. 그러니까 본인의 결론 말고 네. 일단은 강의만. 저 강의요? 네. 잠깐만요. 네. 부작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투자의 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월 현금 흐름을 가장 빠르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대신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게 뭔데요? 그걸 알려주세요. 네. 그 본질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걸 관련했어요? 물건 검색을 많이 해야 되겠대요. 물건 검색.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네요. 제가 뒤에 있긴 했는데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을 이제 잘 찾아보면 월세나 전세를 전세를 레버리지 다 해가지고 거의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이건가요? 우선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은 전세 레버리지가 많이 낀 물건을 사는 게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이제 좀 5천에 이제 엄청난 수익률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2억 5천짜리 매매인데 2억을 깎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거고요. 또 원래대로라면 2억 5천 투자에 250만 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10% 정도 수익률 나오는 대상 매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2.5억짜리인데 여기서 얼마 현금을요? 2억을 깎아서 사실. 그러니까 깎긴 깎는데 네. 현금이 얼마라고요? 5천으로 5천. 현금이 그러니까 5천에 산 걸 월이 250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10% 정도 수익률인가요? 원래 줬다니면? 수익률도 굉장히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혜택지랑 비슷한 수익률이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준신축을 최대한 싸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 그리고 예. 전제 조건은 호실이 많아요. 호실. 2억 5천이지만 같은 매가 자체가 그거는 우리는 뭐 16억 18억이지만 저기는 10억대니까 대출 양도 다르고 이자도 다르고 호실이 우리는 4호지만 저쪽은 호실이 20대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원할 때 여기는 하나를 전세를 마치면 2억 5천을 빼야 되지만 저쪽은 두세 개 정도 내가 원할 때 전세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금 이용이 훨씬 쉽다. 그리고 일단 매가가 절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돈이면 또 더군다나 저기서 2억 5천에서 2억을 깎았잖아요. 깎아서 5천을 가지고 250만 원 수익률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깎는 것도 얼마든지 부동산 가면 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높이 불러버리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 수익률을 나는 집인 거니까 어느 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떠냐. 호실이 많아가지고 거기 살 사람들의 수익률을 바라보고 입지만 좋은 대로 저렴하게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샀던 곳 입지는 어딘가요? 대전대 앞에 또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있던 건물은 한 10여 년 전에 상속받은 땅에다가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똑같이 기택지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밑에 1층은 상가, 사무실. 어딘데요? 저희가 좀 대전에서 낙후된 지역이에요. 결국 대전 인근? 네, 대전 인근인데 그걸 원래 갖고 계셨고 그걸 갖고 계시다가 이제 용주진 선생님 수업을 듣고 보니 그 당시엔 전세가 한 호실당 8천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월세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월세가 나오는 수익률은 100만 원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지금 다시 10년이 지나고 나서 전세를 맞춰보니 1억 8천이죠. 지금 시세가. 그래서 다 바꾸셨대요. 1억 8천이 이제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두 개를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전에 결국 대전이네요. 왜냐하면 평택을 살려고 저랑 같이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평택은 최소 자금이 서정역이라든가 이쪽은 5억, 보통 17억
뭐 16억 하는데 대출이 7억 되고 전세 맞춰도 현금이 5억이 필요해서 할 수가 없어서 실투금을 최소한 2억 이하짜리로 알아보시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대전까지 내려가시게 된 거였어요. 사다리 TV 그분도 저한테 대전이 좀 짜다고 대전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엣지님, 네. 그러니까 그럼 세로트님 수업 듣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땅을 하나 매입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대전 가서 사실래요? 평택에 사실래요? 저는 고덕이 신고. 고덕이에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고덕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정면적인 어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저 인구가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나중에 빠지면 어떡할래? 라는 질문을 또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 수업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왜냐면 지난번에 영주님 수업도 그랬고 지금 세로트님 수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덕에 대해서는 이제 마냥 낙관적으로 보진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엑시트 전략을 세워야죠. 내가 이 건물을 언제쯤 이제 팔겠다라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자식한테 상속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나를 혹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팔아야 되나 그 전략을 아무튼 그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가 엑시트 전략으로 맞서겠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입지를 바라보는 견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세 레버를 최대한 이용하고 호실이 많은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것 같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우리가 갭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 그러니까 한 채 살 때 반이 좁았자 500 이하를 저희가 선호하잖아요. 그 갭 투자를 하는 거나 저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 분양권을 사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거기에 대한 현재 제 생각에는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점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신축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건축을 했을 때는 신축이고 세로테님이 사셨던 거는 최소 지금 5, 6년 전의 건물이잖아요. 그럼 제가 5, 6년 후에 그 건물에 대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거기서도 차이가 나요. 아직은 세이빨이다. 근데 네. 저기도 마찬가지로 또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이 저기 호실이 많았던 저기도 건물은 똑같이 올라요. 왜냐? 물가가 오르고 월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 신도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저기도 같이 오르거든요. 왜냐? 싸게 사서 10억에서 15억이 되느냐 16억에서 18억이 되느냐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수익률 쪽에 철저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고속 신도시의 원래 이택지, 협택지는 원래가 수익률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부촌을 이루어가지고 너네들이 거기서 잘 짓고 그래서 호실을 제한시킨 건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수혜를 올라타가지고 역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그 관점이 진짜 오늘 지금까지 관점을 검토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냐 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다른 분 혹시 망고나무님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실까요? 이미 또 망고나무님은 건물을 올리셨어요. 네, 올리고 계신 중이고 곧 나올 겁니다. 뭐 수업이 도움이 되는데 제 수업 전후에 제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 협택지건 이택지건 계획되어 자체가 수익률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저희가 뭐 임대수요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렇게 또 활용하는 측면이다 뿐이지 결국에는 세로테님도 결국은 2억 시작을 하셨으면 수익률은 다시 계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토지 상승분에 대한 게 반영되기 전에 저렴하게 매입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는 평택 건축을 지금 진행하는 거는 변동은 없어요. 꼭 지금 시점에서 뭐 다시 어떤 다시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건축을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좀 꼬아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고덕에 사겠다. 여기다가 저기 건물을 올리겠다. 그럼 대대 앞에 이 물건이랑 네. 여기랑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어디 하실래요? 여기는 여기서 말한 뭐 2억이나 5억 5천 정도의 이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2억 정도 2, 3억 들여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뭐 하시겠어요? 하나만 골라야 된다. 사실 좀 비교분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이거 이제 저희는 혜택지에 건축물을 올리는 거 목적 자체가 건축을 이제 단돈 500을 들여서 언제 해보겠냐라는 그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쌓는 것 자체까지 비교가 되면 당연히 혜택지를 하는 게 와, 저는 잊지 않으셨네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제일 근본적으로 토지를 싸게 산다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토지 분양가에 4억 5억에 샀더라면 네. 왕고나무님처럼 건물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솔직히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7억 주고 지금 토지를 산 거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나 더 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땅을 너무 비싸게 줬다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근본적인 것도 한번 네. 대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단 우리 비싸게 샀어 땅을. 앞으로 살 땅도 7억 이상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건축 공부를 해서 간다고 하면 나중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대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땅을 싸게 사와서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올리는 게 우리한테 목적인 건데 그 땅 사는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부분. 왜냐면 싸게 사야 나중에 오르는 걸 우리가 늘 찾잖아요. 그것도 한번 부동산 회장님은 이게 싸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원 분양가 가격을 알잖아요. 지금 원 분양가는 솔직히 5억이 안 되는. 잠시만요. 혹시 지금 동영상 다 보셨나요? 가장 최근까지 싹 다 봤어요? 최근 거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달팽이 회장님이 우리가 기억할 때 4억으로 기억을 하지만 지금 그건 봤어요. 네? 최근에 6억대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 6억대에서 1억 미만의 피를 준다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내려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산 거 그 정도의 가격을 지금 보고 있냐 그런지. 아니 잠깐만. 지금 가장 그러니까 예전 분양가는 4억이에요. 근데 가장 최근에 분양한 거는 6억이에요.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서 질문. 다시 4억으로 땅값이 내려갈까요? 내려가진 않지만 지금 시세로 봐서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5억 원대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분양가가 6억인데? 지금 분양가는 6억이지만 지금 금매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워야지. 그럼 고객님은 지금 이제 6억에 사면 싸다. 이거 분양가대로 가져온다, 떠온다 이제 그 얘기인 거잖아요. 6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지금 퉁3가 제가 8천에 잡았고 피를 지금 나오는 A54 안단테 같은 경우는 3천에 지금 나와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안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이 이걸 포기할 바에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해버려요. 라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땅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 그 엣지님이랑 그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1억 5천? 난 1억 5천만 있으면 내가 이거 짓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은 1억 5천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덤비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꼬아서 생각을 해도 그 1억 5천을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약간 헤리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헤리움 입지가 제 기준에서는 이제 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겠어요. 나 못 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악 소리를 한번 내고 싶어서 글을 쓴 거예요.
안 나오더라고.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은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고독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이제 저는 세로테님하고도 두 사람이서 좋게 이제 어떤 대화를 했었냐면은 세로테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쪽밖에 모른다. 이쪽은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같은 견해를 용주주님도 말씀하셨다. 근데 그 세로테님은 그럴 바에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사는 것보다 고독이 좋은 건 분명한데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파트 사면 좋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지방에 갭 투자하러 가는 거랑 우리가 지금 신축 분양권 좋은 데다 사야 되는 하는 거랑 그 사이점이 저는 이쪽 그 고덕 삼성 앞 혜택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익 극대화 측면까지만 봤을 때는 물론 이게 훨씬 낫겠지만 반대로 차익 극대화로 봤을 때는 고덕 앞이 여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여기라 생각하고 이거를 무조건 그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 우리는 못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부자 아빠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장의 교육이었다. 이 과정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대전제는 분명하고 근데 엣지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또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다둥마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게 저점에 사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에 글 쓰신 분, 이 동영상을 보고 코멘트를 남기신 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 돈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 진짜 우리가 몰아주기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갔을 때는 이제 이 모임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기수님께서 이렇게 블로그 남겨주셨잖아요.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제가 바쁘게 움직이고 같이 뭐 하고 하면서 저도 놓칠 수 있거든요. 그 마인드를. 그러니까 꼭 비교적 저보다는 여유로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교적 직접 가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관망을 보실 수 있는 위치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교육의 목적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다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세로테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또 다동마님한테 제가 막 부탁드리고 막 했는데 지난번에 용주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이 고덕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수익형의 관점으로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비관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보는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꼭 듣고 가야지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로테님 말을 듣고 우리가 1억 안 드리고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 드리고 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거를 해야지. 그래서 노선을 바꿔 타볼까? 라는 생각도 저는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치님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렸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너무 궁금했거든요. 과연 평택에 5천만 원 가지고 살 데가 있을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뭐 태양열 아파트도 올려드렸잖아요. 다 훑어봤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또 바라봤어야 되고 여기서 태양바람이 한번 코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업 들은 거랑 다 같이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나는 뭘 하고 싶다. 저는 이제 고덕을 A급지라 보면 저는 장담동이나 이춘동을 B급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덕에는 제가 못하니까 B급지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장담동, 이춘동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매물도 보면서 한 13억대 나오더라고요. 13억에서 14억대. 이게 룸이 몇 개나 있어요? 최대 많은 데가 15개예요. 그 다음에 적은 데가 8개, 9개. 그러면 여기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이분이 말한 이 관점으로 사실 수 있는 돈이 거예요? 많이 들어가요. 진짜. 이게 많은데? 근데 전세가 많이 없으면 이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세가 1억씩만 맞춰도 10억 원 나오겠는데? 근데 지금 전세가 맞추기 쉽지 않아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지금 자체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코티가 한 4, 5억 원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 A급지는 3억이면 사잖아요, 우리가.
고도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다는 총 매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방이 15개지만 얘는 방이 4개잖아요. 호수가 호실이. 그런 결국은- 관점이 달라. 결국은 비교가 안 되는 네. 그런 그거네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이제 사는 건데 쟤를 사면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하기 쉬우니까 내 마음대로 요리하기가 쉽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빵이 크고 이제 단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용주주님과 세로트님 수업 듣고 이 수익형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물건과 급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고덕의 그런 이제 들어가는 돈이나 이 급지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게 무엇 같은가? 그게 비교 불가하다면은 내 생각은 무엇인가? 저는 그 유주님 수업 들을 때 그 급지를 설명해 주실 때 그 저수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물이 가뭄일 때 저수지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옆에까지 물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평택은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물이 다 많이 차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빠졌을 때를 물이 다 빠져도 계속 차량처럼 물이 남아있는 곳을 해야 한다. 이게 되게 저는 많이 기억에 남았었는데 지금 평택에서의 그 곳은 고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선호는 안 돼서 뭐 빠지면 어떡해요 이런 게 사실 걱정인데 그러면 빠지는 게 걱정이니까 더더욱 이 안에서 빠지든 안 빠지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덕으로 하면은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좀 들어가는 돈이 다르잖아요. 고덕과 다른 곳 지역 했을 때 그 같은 돈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비판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돈이면 다른데 수익률 더 좋은 거 더 싼 거 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극대화 시켜가지고 다시 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다면 그때는 극대화 시켜도 그 돈으로 못 들어올 만큼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간단하시 지금이니까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지금 뒤에서 우리 태연이가 웃고 있는데 지금 고캐리 의도한 대로 다들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스라이팅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이게 잘못된 투자라면은 스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모이자고 한 이유가 이제 14불러 제가 글 남겼던가요? 안 남겼죠 제가. 여기 이걸 틀어놓은 게 여기가 이제 14불러 요 땅이거든요 지금. 저번에 그 엣지님이랑 마지막에 한데 여기 있죠 여기. 아마 이쯤일 거예요. 여기. 엣지님 여기 맞죠? 네. 여기 지금 땅을 지금 저희가 지금 컨택을 했고 총액으로 보면은 더 싸요. 그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것보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그 대출로 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프리미엄까지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초기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돈 1억은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액은 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1억은 이제 그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 이제 2억을 이제 자금 치를 때 메꿔놓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안전한 것 같기도 해요. 훨씬 좋고. 그래서 좀 요 땅을 지금 컨택을 해놨고 내일 가서 도면을 주신다고 하고 지금 대출을 한 12억 정도까지는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소장님이 이제 확인해 봐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땅은 얼마예요? 가져오는 이것도 7억 미만이었어요. 수납공원 보고 있는데 뭐지? 물 흐르는 거 보고 있는데 아니 헬륨과 헬륨 사이 지피끼리네. 헬륨 1차하고 2차 사이. 네. 여기가 뭐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보이진 않아요. 여기 앞에 있어서. 근데 앞에 녹지가 있고 아마 여기 이거 빨간색 이건 것 같은데 근데 위치는 여기 그렇다고 했어요. 이거는 분양가가 4억 2천이고 이거 지금 나중에 공개로 할 거거든요. PM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중에 그냥 우리가 파일을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토지가가
한 6장 정도로 가지고 떠오는 느낌이에요. 네, 이건 한 6장 정도입니다. 너무 봤어. 근데 지난번보다는 더 싸요. 그리고 이 지도 왜냐면 지금 현재 17단 잡고 가보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17단지 여기 앞에 이 행궁주택 있잖아요. 여기 삼성에서 다 이제 숙소로 미분양난 곳을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그 식당과 들어선 데를 보면은 꽤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이 오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지금 약간은 좀 더 좋은 느낌이에요. 아마도 이쪽 배우 아파트들에서도 먹으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보면은 괜찮고요. 킹동원 소장님 그 초식님 건물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킹동산 하고 있는. 어쨌든 이쪽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고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죠. 다 좋은데 여기는 또 장점이 앞에 바로 그 버스 라인도 있고 여기 지금 삼성 사기 오기 공장하고도 바로 가까운 쪽이라서 여기보다 좀 더 가깝긴 하죠. 여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다가는 아랑이탄 통보는 했어요. 땡땡 엄마. 네, 아랑이탄 통보를 했고 그 대한 내용 다 보고 들으셨죠? 네, 다 보고 들으셔서 근데 이제 급하면 또 올 거거든요. 그때 되면 또 한 번 더 추첨을 하든지 뭐 제가 혼자 가져가든지 뭐 할 거고. 자, 어찌됐건 제가 한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집고노음악에 대해 시점이라서 한번 오늘 모이자고 했고요. 왜냐면 다른 시각과 다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잘 나갈 수도 있고 이게 가다 보면은 좀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동영상 찍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이걸 왜 타이틀을 안 해줘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물론 바쁘고 힘드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꼭 한 번씩 몰아가지고라도 내 느낌이라도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 지금 무브먼트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유입되고 좀 뭔가 우리의 저수지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케이스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즌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고 여사님 한번 본인의 의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음에 또 돌아가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고덕을 보는 기준은요. 제가 집을 팔 때 제 기준이 뭐였냐면 고덕, 지제,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덕이 평택에서 가장 중심이었고 고덕 집값이 빠지는 걸 보면서 저희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고덕, 지제, 그 다음에 뭐 세교, 비전, 동사구 중에 다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나머지는. 그래서 고덕만한 입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고덕을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지금 또 집값이 형성이 되는 거는 집값이 빠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고덕 가격에서 지제가 한 1억 차이면 지제에서 그 다음 나머지 1억 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나중에 가서는 갭이 지금 1억이라도 나중에 2, 3억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하고 결국 고덕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고덕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네, 다들 고덕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빠지면 안 되는 네, 일단은 뭐 지금 오늘도 제가 사실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법인 세대가 지금 사실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거든요. 주차장을 전입 신고를 한 세대 기준으로 해서만 한 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대까지 허용을 하고 그냥 안 한 데는 한 대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고 어떤 말을 하냐면 삼성물산에서 이제 아파트 계약을 6월달에 되면 재계약을 할 건데 그 삼성물산에서 재계약을 할 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시세가 170, 180으로 이게 올라가는 시즌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150에 했거든요. 포토가. 그래서 올라갈 수 있고 그 삼성물산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빠지고 그리고 1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왜 이제
그렇게 해서 삼성물산을 떠나가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슬로우다운도 뭐 걸린다 그러고 뭐 하면서 엄청 무서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뭐냐면, 집주인들한테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나는 그만큼의 그 월세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고금리를 어떻게 버틸까? 제가 바라봤을 때 굳이 저 부동산 한 군데서 하는 그 염려 한마디 때문에 정말 아파트 전체가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워지는구나. 굳이 저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이 우리 지금 투자자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고덕에 대한 비판과 비난, 뭐 이렇게 좀 염려 섞인 말을 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다리 TV 그 운 카이스트 나는데, 사다리님 반도체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산업을 들여다보면은 불안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어느 한 시점에서 대해서는 제가 고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제가 아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견해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세요. 반도체의 그 역사가 우리나라가 1950년이나 6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 첫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하려고 시작한 데 이때니까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래요. 반도체 산업의 어떤 중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잠재 가치를 다 따져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AI, 뭐 4차 산업혁명의 그 전기차, 뭐 이런 반도체가 무조건 가야 되는 자동화의 시대가 오는데, 이 ICBM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점이 여기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는 겨우 요 정도를 지금 왔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그래프거든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시스템 반도체로만 치킨게임으로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파운드리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게 결국은 그 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치킨 게임인데, 대만하고 대한민국하고 두 군데 있는데, 대만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긴 국가가 아니에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 리스크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만큼 입지면으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비속을 써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은 대만도 짱깨입니다. 짱깨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모든 걸 봤을 때,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 앞은 진짜 원유가 나오는 사우디나 이런 데 원유가 나와서 그렇게 돈이 많잖아요. 미래 세대의 원유예요, 원유.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땅의 가치와 뭐 인플레이션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강남 부럽지 않은 입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강남을 앞지르고 있어서 사다리 TV 그 회원들하고 오피스의 가격으로 하면은 항상 저 막 뿌듯해져요. 아, 자식들 평택을 아직도 모르네. 계속 몰라라.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 입지대산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하시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혹시 뭐 우리가 뭔가 제안을 하신다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없으면 내일 아침 9시 반에 달팽이 소장님 사무실에 갈 거거든요. 네, 그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9시까지 여기 와주시고, 그 이후에 또 그 땅 매입할 때 한번 또 이벤트를 공지하겠습니다. 이제 땅 매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예요. 실제로 이제 준공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또 우리가 비교 견적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때부터 본게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체력을 길러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리옵기는 다른 사람이 또 더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다음에 두 번째 턴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쉽고 안전하게 네가 이 그 뭐랄까 투자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이제 알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9시 46분인데 딱 4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다 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2층에 고시원 만든 거는 정정 2층에 공유 오피스 만든 거는 잘라주세요. 공유 공간을 만든 거는 다 나갈 것 같아요. 이은 형님께서 이제 당근마켓을 매일같이 주장을 하셨는데 당근에 올리니까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30만 원으로 낮췄어요. 아예 그냥 더 싸게 100에 30 그렇게 하면서 아마 곧 저기는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은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운송 사업을. 저희 그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저희가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돈 받고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최소 6명은 고정이잖아요. 그것도 돈 받고 할 거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쪽 한쪽도 그러니까 방으로 따지면은 여기 큰 간판, 작은 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다음 주면 다 나갑니다. 여기도 지금 월세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누군가에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할 거예요. 이건 지금 고독에만 걱정이 없더라고. 제가 직접 그걸 타고 가봤어요. 분당까지. 와, 무슨 30분 만에 분당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차로. 근데 그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도 나갑니다. 이제 그거를 저기 있으니까 말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갈 건데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젠제님하고 초심님 그리고 누구죠? 포로리아님, 저기 김씨, 그리고 이제 제 지인 한 분 해가지고 5명이 지금 협동조합을 하나 만듭니다. 다음 주에 시작해요. 지금 이번 주는 이력서 정관을 다 끝냈고 아마 다음 주면은 바로 될 거예요. 근데 여성이 대표면은 좀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성 기업이나 이런 거에 또 해주는 게 인센티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거고 젠제님이 또 영어를 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초심님이 만들어 놓은 17단지 그 건물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공유 숙박으로 외국인 공유 숙박으로 인증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기금을 또 이제 더 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성공을 하면 지금 우리 만약에 엣지님께서 만약에 준공을 끝내시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맞추기 전에 거기를 공유 숙박으로 먼저 인증을 받고 그냥 일반 협력업체 직원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할 거예요. 그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겠어?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남기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익산에 이제 풀피 매물을 또 받았어요. 익산항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니 자꾸 풀피 매물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은 형님한테 보냈어요. 이거 분석 좀 해주세요. 딱 나와. 얼마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협업이 되는 거야. 지난번에 익산도 저한테 해주셨을 때 풀피 500으로 맞춰줬는데 내려가서 650, 750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원 플러스 원을 두 개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저랑. 근데 이 두 사람이 협업이 아니라 일대 다수의 협업이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는 지금 불씨가 잘 꺼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불씨 붙어있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 리은 형님, 부자 아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웨지님도 살짝 붙어 계시지만은 부족해. 네. 그래 하연이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이 길을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아까도 세로테님 제가 다는 듣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사업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혼자서 공동체에서 그 정도 했으면은 지금 이 좋은 브레인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하는 거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여기 이거 말고 여기에 지금 호반이차 있잖아요. 여기에 5월 달에 누가 올 거냐면 지금 고민 중인데 야다 아니면 호찬이가 올 겁니다. 그리고 파라곤하고 태왕 사이에 4월 달에 플리마켓을 하는데 그때 K2 누구죠? K2? 이성민. 최재훈? BNFD. 네, 최재훈이나 플라워가 올 겁니다. 그리고 4, 5, 6, 6월 달에 여기 한박산 가운데 길 있죠? 여기에 싸이를 부를 겁니다. 안 믿기시나요? 저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이미 어느 정도는 견적을 다 잡아놨어요. 싸이를 못 부르더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가수를 부를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문화 축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5일장 같은 거 그것도 할 거고 다음 주 안에 이제 그 시의원들 만나가지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도 플리마켓 업체도 선정을 해놨어요. 일부. 그러니까 심지어 그 플리마켓 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미리 받을 거예요. 프리미엄을 미리 받는 거예요. 입점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는 오늘 이 동영상은 적당히 편집합시다. 이제 이게 지금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끝났어요. 일들이 다 끝났고 지난번에 제가 서정리 시장하고 평택시하고 우리 지금 주최하고 그 배달 앱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금 엊그저께 평택시에 그 팀이 꾸려졌고 책상을 옮겼대요. 아마 2월달 중에 평택시 담당자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바쁘긴 했는데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먼저 그 정치권에서 콜이 들어온 거는 왜 들어왔겠어요? 표 때문에 들어왔겠죠. 근데 정치권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가야 될까요? 적절하게 싸움을 붙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거기서 이쪽 도로 점용 허가를 지금 현재 LH와 C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해줘. 그러면 너네가 우리가 하는 문화 행사에 스탠드 한번 세워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 도로에 이제 위생과에서 그 야시장을 못하게끔 하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뭐겠냐고요. 서정리 시장 살리기였잖아요. 그 시장 살리기라는 큰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이 한박산 에듀라인의 이 택지에 상인연합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파트 입대위가 먼저 그런 플리마켓 장을 깔아버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저희다 조례까지 지정해버리고 로컬푸드 지역농가 살리기를 갖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해서 특히나 여성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마을 기업으로 인증받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강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강미를 시키거든요. 법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그 돈장님도 스케이트보드장 우리가 갔다 왔지만 본인이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겠어요? 문화센터라든지 교육바우처 사업을 강매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루트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실천하고 했을 때 물론 그 과정이 힘들죠. 곡해는 사기꾼이야. 저놈 뭐 도둑놈이야. 자기 이거 국토부랑 하는 쇼도 다 끝까지 뭐 결국은 그만둘 거야. 별의별들 말들 많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 돼요. 결국 해서 저는 장담하건데 여기에 그 뭐 아까 말했던 가수들 한 명 모아서 노래만 불러도
그 모든 의혹과 의심과 불만과 비난은 다 사라집니다. 결국 여기에 지역의 문화의 행사를 만들어낸 업적으로 모든 건 다 끝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끝까지 가게끔 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 글쓰기. 글 좀 써주세요. 글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혼자 부자 사관학교를 살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갖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결국 이거는 가다가 말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멈춰 계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뻗어나가는 것들 지금 저랑 자주 만나신 분들은 다 듣고 느끼셨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 뭐 가끔 만났겠 했지만 지금 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떠날 때는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에 아마 BTV 흔히 언니 나왔을 텐데 어디 자동맘님하고 뉴스가 안 나와. 나왔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나왔어? 네. 뭐라고 치대? 여기 한번 보자. 카톡방 카톡이 어디 있어요? 그 BTV 기남 유튜브에. 예 기남 치면서 이제 또 3시간 전에 저녁 8시였구나. 아침 8시가 아니라. 봅시다. BTV가 내가 아는 BTV 우리 동네 BTV 그냥 SK라는 거. 같이 맨날 오 여기 있다. 조회수가 58회밖에 안 돼. 살만한 동네 만들기에서 이목을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밑작업이에요.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많지만 이보다는 발전 자각을 찾는데 머리를 맞댄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일목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판을 가득 메운 메모와 열띤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 자세히 위한 협력 세계를 갖춘 창업 준비를 하며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들 좋아지면 그럼 어떤 형태로 이거를 펼쳐나가면 좋을 건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신도시 주민연합 마을 관리소 회원들은 그동안 신도시 발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만만 쌓여가자 생각을 바꿔 같이 있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민원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스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신성룡에서. 신성성 있게 마을을 만든다는 것도 그들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활동한 지 1년을 조금 넘겼는데 다양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성한 한 크리에이터는 영상으로 촬영하며 주민을 상담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내 업체를 간접 광고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크리에이터. 인상가가 지면 소설의 역사 부분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공실이 90%에 가까운 빈상가를 살리기 위해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임대한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 회자되면서 수익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다 보니 빌딩의 공실도 하나 두 개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하세요. 나 웃겨. 우리 음식점에 활력
누군가 마을 환경을 바꿔주기보다 스스로 지역 환경 바꾸기에 나선 사람들, 작은 발걸음이 지역 내 큰 발전으로 이어지길 고독 신경 글좀 잘 쓰지, 전화. 마을 관리소 회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한. 좀 더 모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걸로 제가 아까 했던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보세요. 이거 하면은 아까 마을관리소라는 타이틀을 썼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공적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기존에 했던 노인정이나 뭐 이렇게 보조금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겠어요? 일로 옵니다. 이제 무조건 오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흔히 언니 같은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되고, 이게 저기 파트리움 주인 같은 분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내드릴 걸 했다. 하얀이 채널을 보낼 걸 했다. 목이 잘렸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생각해보세요. 저기 젠제님이 이제 또 미군들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 이 부동산 인정 받으시 스타렉스 타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택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투어를 또 해주면서 하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국제학교 생기고 하면 이제 언어 교환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이제 유학원이나 그런 영어 할 수 있는 학원 같은 컨텐츠를 사업을 이제 우리가 하면 또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저 팬이님하고 여기 수업 하기 전에 그때 잘맘님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제일 크게 하는 유학원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직접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때 미국부동산 김원호 씨도 여기 왔다 갔었고, 이제 그 모든 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되는데 결국 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하나의 과정을 하고 있지만,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뭐 에듀타운 그쪽에 2층에 날다님 공실 제2의 파티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투자의 마지막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과 관점과 이론과 노하우는 다 필요 없어요. 결국 계약을 할 때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결국 믿음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개개인의 부동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엔젤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수익률을 더 세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 지금 플리마켓 하는 것도 여기서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소송비가 3천만 원 모자라요. 3천만 원 일단 주고 시작한대요. 그런 가수들 다 불러도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봉사활동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연회비 30만 원 아파트 단지별로 받아가지고 그냥 내 시간만 쓰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야? 아니면은 멋들어진 문화활동도 한번 하고, 그런 이제 생산성 있는 걸 하면서 결국 내가 움직이는 거에 내가 돈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하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다들 비리 생기고 뒷돈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처럼 협동조합 만들고 마을기업 인증하고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 확실한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서 업체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이게 지원금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움직였더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내실이 내용이 더 콘텐츠가 넘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입혀지니까 잘생긴 사람은 머리 보도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과정이 진짜 지루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다시 돈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기왕 하는 이거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자사관학교든 우리 무슨 독서 모임이든 계속 활성화 일으켜가지고 계속 이제 생산성 있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말을 많아지면 잔소리가 돼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